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대표입니다. 자, 오랜만에 엔캠 또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그동안에 엔캠 주주님들께서 김대표에게 좀 많이 서운했다라는 댓글도 좀 달렸고 가끔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서 왜 유독 엔캠에 대해서만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고의성은 당연히 없었고요. 뭔가의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언급드린 가격대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들께 엔캠이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딱 정확하게 5월 말경 28만 원 부근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가격이 빠졌다가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현재 19만 7천 원에 머물러 있는 이 시세를 놓고 보면 결과론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가격 대비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만큼이라도 손실을 지킬 수는 있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가다가 흘려서 알고리즘 떠가지고 시청하게 된 일개 유튜버일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저를 꾸준하게 보신 분들 혹은 제 목소리를 듣고 저를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시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우연히 접한 영상을 보고서 나의 자산에 대한 어떤 투자 방향을 한 번에 전환점을 갖는다라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 저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릴 내용들은 뭐냐면 엔캠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그런 엔캠에 대한 그림과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엔캠의 그림은 솔직히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풀이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최악은 저는 조금 지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인지 좀 상세히 풀이를 해드리면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브리핑을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이라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먼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보시고 그래도 김 대표 한번 뭔가 믿어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면 김 대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머니코드 무료 텔레그램 방 여러분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무료로 입장을 하셔서 다양한 정보를 참고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어제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증시가 연간 상승률 전 세계 꼴찌예요. 그렇다고 지금 상황이 그만큼 안 좋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어느 정도의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물론 지금은 금투세 같은 것들이 발목을 좀 잡고는 있지만 또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지나면은 대주주 과세 요건 회피 물량 때문에 매도가 또 쏟아져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월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인데 금투세 관련된 내용은 폐지라든지 유예 쪽으로 기울고는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게 조금 해결이 되면 그래도 일시적으로라도 수급은 조금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 특히 최근에 국내 증시에 대기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다른 쪽으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 중심은 저는 일단 1차적으로 2차 전지가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뒤에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현재 그냥 영상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이 사람은 뭔가 그래도 좀 프로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시면 여러분들 꼭 김 대표가 직접 운영하는 이 무료방에 오셔서 많은 정보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만간 참여자가 3,000명이 되면은 저희 다 같이 한번 수익을 또 괜찮게 내볼 만한 종목을 함께 매집을 진행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특별하게 활동하실 것도 없어요. 알람 꺼두셔도 상관없으니까 꼭 한 번씩 입장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김 대표 개인 번호로 머니코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엔캠이라는 개별 종목을 보고서 여러분들 뭔가 특별한 대응을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엔캠이라는 종목 하나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를 보면서 접근을 하실 게 아니라 지금은 섹터나 산업을 보고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께서 유튜브에다가 엔캠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최근에 전환사채라든지 불성실 공시 같은 것들 이러한 노이즈들 때문에 어그로를 끄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진짜 지금 당장 크게 문제가 됐다면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이든 폭락이든 나타났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주가에 크게 악영향을 주는 정도의 내용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시 불이행 같은 경우에도 최대 주주를 변경하는 주식 담보 제공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솔직히 아예 영향을 안 준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큰 변동성을 나타낼 수준까지의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전환사채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솔직히 엔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 엔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금 마련입니다. 엔캠이 다시 30만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조건은 첫 번째가 자금 마련이에요. 돈이 마련이 되지 않으면 얘는 그 다음 스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 이 전해질에 대한 내재화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전해질의 내재화를 위해서도 시설 투자를 해야 될 거고 어디선가 공급을 받기 위해서 또 물색을 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비용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셀 기업들이 캐파를 계속 늘려가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엔캠도 셀 기업들 인근에 공장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 당연히 그것도 다 돈이잖아요. 자금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자금을 마련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있잖아요. 이 둘 중에 뭐를 마련할 수 있겠냐라고 놓고 본다면 대부분은 타인 자본을 마련을 합니다. 자기 자본을 마련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솔직히 증자를 한다거나 했을 때 기존의 주주들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대부분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타인 자본 같은 경우에는 이자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자라는 건 결국에 비용이잖아요. 비용들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연매출 4천억, 5천억 원대 내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4, 5천억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거 다 까먹고 있는 중이고 연간 이자 납입만 170억 이상 이자를 내고 있는데 이것 또한 지금 못 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재무상으로만 간단하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사업이 지금 원활하진 않다라는 거죠. 어쨌든 엔캠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자금 마련이에요. 돈이 일단 필요하다라는 건데 돈을 마련하려면 어쨌든 간에 기존 주주들에게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돈을 끌어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놓고 보면 엔캠에 대한 뭐 미래 가치가 어쩌네 저쩌네 그거는 사실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에 반영이 다 됐다라고 제가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면 제가 지금 표시한 이 구간에서는 엔캠이 앞으로 저희 어떤 사업을 할 겁니다 라는 계획의 구간이에요. 계획의 구간.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냐 이제 실행의 구간입니다. 실행.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할 것이냐 이건데 그 실행을 하는 중간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과 기준들이 굉장히 엉망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엔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를 놓고 본다면 자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는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보기는 하죠. 근데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이런 재무적인 거라든지 그 다음에 좀 전에 두 가지 자금 마련이나 전해질의 내재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당장에는 세팅이 안 되겠지만서도 그러면 이 재료 말고 다른 내용으로 엔캠이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있느냐라고 놓고 본다면 일단 지금 엔캠이라는 이 한 종목만 먼저 놓고 보지 마시고요. 주가라는 거는 주식의 가격이잖아요. 가격.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올라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변동성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주식이라는 거를 살 사람과 팔 사람 이게 이제 나눠지면서 어쨌든 매수세가 조금 더 많이 유입이 되면 될수록 주가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주가가 상승을 보이려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매수세는 어떻게 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것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액티브성 수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엔캠을 사고 팔고 하는 평소에 그 행위들이 다 액티브 수급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패시브라고 있어요. 패시브라는 건 뭡니까? 간접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파생상품 같은 것들, 선물이라든지 ETF 같은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섹터 자체에 매매를 한다든지 등등. 그쵸? 이 선물 안에는 또 범위가 넓게 다양하게 해당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기타 등등. 어쨌든 이렇게 직접적인 매수 매도보다도 외부적인 것들로 인한 간접적인 패시브 수급을 가지고도 충분히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MSCI에 편입이 되면 주가가 오른다 이런 이야기 있죠. MSCI 자금이 유입이 되면 그만큼 매수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오르겠죠. 근데 일시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인 것들을 말고 지금은 액티브도 아니라 패시브적인 것. 이 패시브적인 걸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패시브라는 거는 뭐예요? 간접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간접입니다. 간접.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간접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을 보지 말고 나무를 보지 말고 뭘 보라? 숲을 보자. 지금은 숲을 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업황을 좀 보셔라. 업황과 시장을 놓고 보면 된다. 시장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한번 풀어드릴 거예요. 브리핑 드릴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업황에 대해서만 한번 보자. 왜? 엔캠의 개별적인 호재나 개별적인 모멘텀이 당장에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악재나 걱정거리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지금은 뭘 봐야 돼? 업황 중심으로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캠을 보유하면서 최악은 일단 지났다라는 거는 시장도 그동안 너무 안 좋았고 업황도 너무 안 좋았는데 일단 이 고비는 지나갔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업황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일 기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좀 해보자. 그러면 주가가 어느 정도 슬금슬금 머리를 다시 치켜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보시면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추세 전환에 성공을 했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왔죠. 자, 그래서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1번 유럽 EV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 유럽 시장이 이제 전기차가 다시 판매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되고 있어요. 폭스바겐 중심으로 해서 정부 정책을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동안 유럽 시장에서는 전기차 판매가 둔화됐던 것을 보시면은 유럽은 2022년부터 성장 둔화가 시작되었다. 최대 시장인 독일이 보조금이 축소되면서이다. 그래서 23년의 12월에는 보조금을 중단했고, 이 흐름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게도 적용이 됐다.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많이 해온 폭스바겐을 비롯해 전기차발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세액공제를 도입한 데 이어 집권 다수당은 보조금 부과를 제한한 상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2025년 유럽의 전기차 판매는 올해 대비 16%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25년은 전기차 판매가 올해 대비 25%나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양호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GM과 포드, 현대차 그룹, 혼다 등 판매 성장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게 나오죠. 미국 대선인데, 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뭐 연비 규제를 무력화시킨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IRA 보조금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제가 사실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IRA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효 기간이 10년 이상입니다. 10년 이상이고, 이 IRA를 폐지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수많은 기업들과 미국 정부 간에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소송 다툼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들을 물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도 굉장히 큰 위협을 받아요. 우리 미국 현지에 들어가서 기업들이 공장을 차리고 보조금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미국에도 당연히 득되는 것들이 많죠.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을 안정화시키고, 미국은 소비의 국가지만 제조업까지 비중을 늘려가서 중국을 비롯한 저렴한 국가들로부터 제조하는 이런 의존도를 최대한 좀 낮추려고 하는 거죠. 사실상 이게 탈세계화 그리고 신냉전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구는 두동강 나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외교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미국은 외부에 대한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고 동맹국들과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IRA라는 게 또 포함이 돼 있는데, 이거를 그냥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RA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뭐 정책 리스크의 완화로 업황이 개선되면 K배터리 업체들의 전반의 주가가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내용과 비롯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볼 게 뭐냐면은, 자,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2번 내용입니다.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기저효과를 보일 것이다. 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캐즘이라 그래가지고 22년 23년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많이 위축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시 이제 반등세를 보여가고 있는데, 이 주식이나 혹은 어떤 통계를 내리거나 이런 데이터를 낼 때는요, 항상 여기 보시면 YOY, 그렇죠? 이런 YOY라든지 QOQ라든지 뭐 YTD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표들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다 뭐냐면 어떤 시점 대비 현 시점이에요. 그렇죠? YOY가 뭡니까? 전년 동기 대비잖아요. QOQ는 직전 분기 대비잖아요. MOM은 전월 대비잖아요. 이런 식으로 항상 모수 대비 현재가 어떻냐를 기준을 잡아요. 그러면 그동안 좋지 않아서 이렇게 바닥을 기면 이거 대비 지금 얼마냐 이거거든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가 10이야. 그리고 지금 현재 5야. 여기가 2밖에 안 돼. 근데 10 대비 5는 분명히 많이 떨어졌는데 10에서 2로 갔다가 2에서 5로 올라오면 이거는 주가가 오르는 구조예요. 10에서 5로만 그냥 뚝 떨어졌다. 이건 주가가 같이 빠져. 근데 5에서도 만약에 한 7까지 올랐다. 그러면 최초 기준 대비해서는 못한 수치지만 직전 대비해서는 올라온 수치이기 때문에 이건 시장에서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공략을 하셔야 된다. 이게 바로 기저 효과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빠꾸로 볼 때는 역기저 효과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기고 효과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다시금 뭐 보조금이나 정책발로 인해서 유럽 중심으로 시장이 회복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안 그래도 최근에 뭐 8월 달에 있었던 벤츠 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K 배터리에 대한 위상이 굉장히 더 높아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더더욱이나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잠깐만 제가 포인트를 몇 개만 좀 짚어드리면, 첫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K 배터리에 대한 위상, 이 부분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또 해보고 싶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리튬 가격에 대한 안정화. 일각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리튬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들의 가치
가치가 그만큼 또 희석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리튬 가격이 빠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배터리에 대한 가격이 빠졌다라는 거고, 기존에는 전기차를 팔아도 보조금 없이는 사실 이익을 내기가 힘들었고, 일부 모델들은 보조금을 받아도 적자였어요.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코나 EV라는 차량을 유럽에서 한 대 팔면 하나로 500만 원 정도가 적자였습니다. 근데 그게 다 배터리 가격 때문인 건데, 배터리 가격이 많이 빠졌다라는 거는 자동차의 원가 비중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원가 비중이 낮아졌다라는 거는 마진이 조금이라도 올라간다라는 거고, 마진을 남기면 그 마진으로 또 재투자가 가능하겠죠. 재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는 또 새로운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새로운 기능들을 탑재할 수 있고, 그러면 이거는 긍정적인 선순환을 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광물 가격들이 너무 지나치게 과열돼서 비싸면 사실 이거는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 한때는 좋았죠.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 리튬 가격 폭등 때문에 재고자산 평가이익이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눈에 찍히는 실적들이 계속 서프라이즈였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리튬 가격 빠질 때는 어떻게 됐어? 계속 작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낙폭과대인데, 이거는 뭐 캐즘에 대한 이야기죠. 보통 우리가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출시가 되면은 제품의 수명주기 이론상에서 두 번 정도의 캐즘을 맞이합니다. 1차 캐즘은 시장 점유율 5% 내외에서 보통 캐즘을 맞이하고요. 2차 캐즘 같은 경우에는 16에서 18% 정도에서 2차 캐즘을 맞이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호기심으로만 구입하는 사람들, 그런 비중이 보통 이렇게 5% 내외가 되고,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제품인 것 같다, 혹은 필요로 하는 것 같다라는 사람들이 정책이라든지 보조금 같은 거를 같이 곁들이면서 구입을 하는 그런 수요가 평균적으로 16에서 18%. 그래서 스마트폰 때도 그랬어요. 18%대부터는 이제 나가 떨어질 종목들 다 나가 떨어지고, 실제로 남아있는 종목 몇 없었고, 그 핵심적인 기업들이 실적대로 주가를 평가받아가면서 가치주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주가가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넓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전방 기업이 LG엔솔, 삼성 SDI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추세 전환 시도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 SK온까지 포함을 해서, 자, 그래서 2차전지 주요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LG엔솔도 95조 정도가 되고,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25조 정도가 되고, SK 같은 경우도 11조 정도가 되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팔아가지고 이제 큰 자금들을 어디에 쏟을래? 라고 한다면 지금은 낙폭과대인, 그리고 또 업황에 대한 반등을 좀 기대하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자동차 판매가 다시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도 실제로 다 체감하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를 반드시 여러분들 주목하실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엔캠이라는 개별 종목에만 너무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요. 지금은 다른 것보다도 업황이 어떤 식으로 개선되는지, 업황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이것만 보시면 된다. 혹여나 엔캠의 개별적인 악재가 뭔가가 뜬다면, 그러면서 주가가 혹시나 급락이 나타난다면 15만원 밑으로는 절대 가져가지 마세요. 이건 정말 때려주기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어떤 이유가 됐든 15만원 밑으로 빠지는 건 이제 더 이상은 안 돼요. 여러분들께 25만원이라는 가격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25만원 손절 못하겠다? 그럼 20만원이라도 손절해라, 17만원 손절해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무것도 안 지켜지신 분들이 많죠. 결국에 여러분들 원가 회복 못했잖아요. 못하신 분들이 더 많단 말이야.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15만원 밑으로는 일단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아시겠죠? 자, 아무튼 나중에 급해서 필요해가지고 김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엔캠을 뭐 급격하게 손절할 이유까지는 없지만 보유를 하시되 좀 올바른 정보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필요한 정보나 불건전한 정보, 말도 안 되는 내용들과 그냥 뭐 소설만 쓰는 사람들의 내용을 듣지 마시고요. 제가 제대로 된 정보들을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엔캠도 당장 30만원 이상은 못 가겠지만 최대한 회복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회복을 좀 해보고, 그리고 또 우리 연말이 오기 전에 시장 한번 세게 반등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에 또 좋은 종목들 한번 준비해서 수익도 한번 시원하게 내봐야 되겠죠? 자, 이런 흐름들 한번 같이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김 대표 개인 번호로 머니코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방에서 또 여러분들 엔캠 복구하실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 김 대표가 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주말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